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광주 전남 지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광주 MBC 토론 플러스가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강훈태 광주시장을 통해 광주시를 살펴볼까 합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한호 광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다양한 얘기를 짚어보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크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2014년 올 한 해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만 딱 하나만 꽂으라면 예. 시민의 행복이지요. 시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좀 더 향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 행복감을 듬뿍 느끼도록 시정의 중점을 시민의 행복에 두겠습니다. 예, 역시 광주시장님답게 시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일로 꼽으셨습니다. 유한호 교수께서는 2014년 의미 어디에 두십니까? 네, 저도 똑같이 시민의 행복에다가 뒀습니다. 좀 마치 뽑으면은 같은 문구를 뽑은 것처럼 그렇게 시장 됐는데. 출마하시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광주에 살면서 사는 모든 분들이 광주에 사는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예. 그러면서 다른 지역이나 세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광주는 참 대단한 곳이다, 자랑스러운 곳이다, 예.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대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올해 가장 중요한 일로 시민들의 행복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목소리 창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소통 잘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뽑아야지라.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뭐 이미 썩을 대로 썩어본 사회에 바꿀 수 있는 신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민생 챙기기와 소통의 리더십을 주문했습니다. 민선 5기 4년차, 민선자치 20년, 광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철학을 세워갈 때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14년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주의 비전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광주를 잘 살게 해달라. 또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훈태 시장도 잘한다. 또 뭐 안철수 신당도 지지하겠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지금 강훈태 시장께서는 어떤 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좀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잠재 역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인권 평화 도시로서의 정체성도 더욱 높이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예술 가지고 돈을 버는 문화 콘텐츠 산업도 활발하게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광주가 민주인권 도시인 줄 알았는데 민주인권 더하기 경제적으로도 잘 살더라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통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 지금 새해 시작됐는데 광주시장, 강훈태 시장께서는 광주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통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 제가 첫 부분부터 같은 그 시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 그 내가 섬기는, 내가 봉사하는 대상인 시민들과 어떻게 같이 동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여기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마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예.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6.4 지방선거가 딱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신경이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자께서 점치셨어요? 제 속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요. 예. 기본은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사심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가. 이러다 보면 여론도 더 좋아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오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거 이야기는 뒤쪽에 가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제 광주시장으로서 일하신 지 4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딱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사실상 선거 전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남은 기간에 하실 일이 남아 있을까요? 5개월 동안에. 태산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14년은 2015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거든요. 예. 2015년은 1월 달에 KTX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3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차를 바꿨다지 않고 그대로 2시간이면 갑니다. 예. 광주의 세계 속에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3월 달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시아문화 전당이 문을 엽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 3일에는 세계 180개 국가에 2만여 명의 우리 대학생 청년이 와서 대학생 올림픽이라는 유니버셜 대회를 하게 됩니다. 9월 달에는 국제 디자인 연맹에서 총회를 세계적 디자이너들 4천 내지 5천 명이 와서 광주에서 10일간 하고요. 예. 연대에서 70일 동안 세계 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세계 최초의 총 디자인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5년은 광주 공동체가 세계 속의 광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결정적 전개가 되는 건데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2014년 금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에 따라서 2015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2015년 큰 프로젝트, 큰 행사, 광주 발전의 결정적 전개가 될 그런 대형 사업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성과물들이 시민들 가정으로 개인의 피부로 와 닿도록 시민들의 체감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에 저는 가장 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할 일들이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4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예.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봤더니 우리 광주 공동체가 정말 창창한 자산과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훌륭한 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많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알게 됐지요. 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UN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 기록유산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예. 남들은 못했던 우리 어머니산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했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 최초로 유니버셜 대회 선수촌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방법을 해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하나도 어려운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따왔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통해서 광주가 민주인권만 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가 되겠구만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 예. 저는 가장 큰 성과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을 하셨습니다. 유한호 교수께서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학점 매기시고 점수를 매기시는데 네. 강원도 시장 민선 5기 시정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점수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낮게 주면은 기가 죽어버릴 수 있고 예. 또 너무 높게 주면은 또 기가 또 너무 살아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보통 80점에다가 기준을 둡니다. 시작이 80점입니까? 네, 80점에서 조금 부족하면은 그 예. 아래고 좀 좋으면은 뭐 그보다 점수가 올라가고 아주 잘할 경우에 90점 정도를 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저도 일단 광주시정 지나간 3년 반 이 기간을 80점을 갖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80점을 주는 이유가
이제 잘한 부분이 있고 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잘한 부분은 조금 전에 시장 말씀하신 이 5.18 문화유산 그 유네스코 등재, 뭐 이건 아마 지역의 자존심과 긍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무등산, 우리 어머니산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내지는 지정시킨 거, 뭐 이것도 뭐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한 부분은 이게 주로 잘못한 부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목록은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는데 저는 그 목록들보다는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쩌면은 이 시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좀 출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 옆에서 받쳐줘야 될 분들이 제대로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좀 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 따른 소통 부재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일하는 방법에 관한 뒤쪽에서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80점 받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80점이면 상당히 후한데요. 예. 저는 이제 과락 40점이니까 40 한 5점 좀 주실까 그랬는데 80점이면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자랑도 하셨고 평가도 하셨는데 지난 4년 간단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훈태 시장께서는 가끔 간부회의 시간에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앙정부하고 좀 매끄럽지 못했다. 대립각을 좀 세웠다. 이런 평이 좀 있는데요. 왜 그러셨나요? 올바른 얘기를 제대로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이 이게 한편 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장관 한 2번 했고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 보니 지금 뭐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또는 뭐 1급들이 됐든 다 후배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얼굴 들이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건데 중앙정부와 관계가 매끄럽다. 야당 도시 시장으로서 저처럼 중앙정부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수영선수권대 그 난리를 쳤지만 누군가가 광주 유치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장난을 쳤지만 결과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4명이 이제 봤더니 광주 수영선수권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지요. 공정하고 떳떳하고 합법적으로 따왔지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국제경기대 지원법 개정안을 300명의 절반이 넘는 154명이 예. 전부 공동 발의했거든요. 그중에는 새누리당이 28명 있습니다. 제 얼굴 한 편 가지고 말하자면 전화 걸고 이렇게 대화가지고 도와달라.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분들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대로 충청권 가는 거냐, 정치 권력의 핵인 대구 경북 TK로 가는 거냐 싸움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니 호남은 광주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삼각으로 합시다. 광주, 대전, 대구 삼각으로 합시다. 삼각벨트를 제가 성공시켜서 6천억을 한 몫에 따왔거든요. 말하자면 왜 그러면 이 시장이 간혹간혹 중앙정부에 쓴소리했냐? 중앙정부가 적어도 정체성에 관한 것, 기본에 관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민정권 평화도시 상징이 뭡니까?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33주기 때 아니 세상에 30년 전부터 불렀던 니무리한 행진곡을 노래를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시장이 150만 시민의 대표가 돼서 뭐 노래 못 부르게 했지만 중앙정부 잘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원칙 기본에 관한 것은 제가 쓴소리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전부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불편함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오히려 많이 가져왔지요.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까? 금년에 3조 1,573억을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민선 오기 시작할 때 1조 1,0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조 4천억이었습니다. 한 해 25% 성장했거든요. 정부 나라 살림 전체는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 도시인 광주는 25% 성장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국비 3조 원 시대를 훌쩍 네.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이제 광주시 전체의 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3조 6천억인데 우리 시민 1인당 예산으로 보면 196만 원입니다. 196만 원. 이 196만 원은 서울 시민을 포함해서 울산 시민까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1인당. 예. 대신에 세금을 내는 것은 가장 적게 내요. 우리가 지금 시민 1인당 7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세금을 내서 국비를 몽땅 가져와 가지고 1인당 200만 원 가깝게 집행한단 말이죠. 우리는 2.8배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2배가 될까 말까 합니다. 울산 같은 데는 1.9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이력이 달려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네. 그 국비 3조 원 시대가 열렸다. 이것까지 성과로 자랑을 하셨습니다. 듣고 보면은 아주 광주시장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평가는 다를 수도 있죠. 강훈태표 그 시정이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있다고 보신가요? 네, 먼저 참 강훈태표 시정이라고 하는 그걸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 3조 원의 이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 편성,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대단한 일인데요. 일단은 어떤 한 개인의 그 역량으로 과연 그와 같은 지표가 과연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또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하여튼 대단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전제 시를 운영하는 그 방법에서 물론 이제 그 소통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과연 시민들과 충분하게 쌍방향적인 대화와 소통을 충분히 나눴는가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예. 다른 부분은 좀 중앙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지방정부의 장으로서는 당연히 예. 해야 될 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안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것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쓴소리를 적절하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소통 문제는 또 뒤쪽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이제 광주시 시정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느냐. 네. 예, 이게 궁금한데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네,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우선 시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두겠다는 확고한 메시지지요. 예.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법규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과연 이런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한 것인가 만족한 것인가 그걸 첫째 두겠다는 얘기고요. 예. 제가 창조도시를 강조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감으로써 순번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도시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지 느닷없이 국민의 행복시대 또 창조경제 해가지고 네. 광주 말하자면 이 시정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그대로 벤치마킹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창조도시에서 뭘 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창조 경제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는 떠돌았죠. 네, 그런데 예. 우리 많아요. 이를테면 이제 새 야구장만 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사랑하는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광주만 대구하고 대전의 야구장이 더 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토토자금 국비를 300억 가져왔습니다. 예. 그게 창조 행정이지요. 또 이 유대 선수촌 도심 재개발 방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초 일이고요. 그 창조 행정이지요. 그 다음에 또 제2순환도로 지금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우리 광주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한 5천억은 기본적으로 이 시민 혈세를 줄일 것 같습니다. 예. 창조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았던 거 또 돈이 안 들고 시민의 행복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그걸 찾아하는 것이 창조 행정이고 창조 도시지요. 예.
유한호 교수께서는 창조 도시 광주 이게 느껴집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참 답변하기 그런데 자꾸 유도신가. 예, 좀 자꾸 질문을 그렇게 그러죠. 던지는데, 예, 그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신적 접근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느껴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근데 창조도시의 이제 여건은 어떤 거냐면은 대체로 이 정신적 생산의 가치, 이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창발성 또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네. 어떤 그런 뭐 내외부 인력들의 이 창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지역을 좀 더 이 창의성이 감도는 이런 지역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아마 창조도시의 뭐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더 표가 나도록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물질적인 성장 또는 개발 주로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물론 방법은 상당히 창조적인 그런 방법들이 좀 동원됐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 접근 방법의 부분적인 창조성이 실제로 사업의 또는 아이디어의 창조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예. 어떤 미스매치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느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요 아주 정말 보배로운 그 창조적 작품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 태양광 LED 우리가 이제 가로등, 보안등, 실내가 아니고 야외 조경등 쓰지 않습니까? 예. 전기줄이 가지고 LED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줄이 없이 태양빛을 빨아들여서 저절로 태양 전지를 축전시켜 놓고 등이 켜지는 태양광 LED를 정말 멋지게 우리 네. 광주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이 관에서는 시청에서는 방향성만 제기하고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1년간 고생해서 3개의 작품이 나와서 현재 시청 주차장에다가 해놨거든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현재의 보안등이나 가로등 가격도 오히려 더 싸요. 이게 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도로는 물론이고 잘하면 세계 모든 도로에 갈 수 있다고 봐요. 전기줄이 필요 없습니다. 태양빛을 하루만 빨아들이면 태양이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불이 켜집니다. 센서를 예. 달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이런 게 말하자면 창조도시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또 성과 이야기하셨고 자랑도 하셨는데요. 크게 봐서 50년 미래, 100년의 미래 광주, 미래 청사진 이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하자면 민선 4기, 3기, 2기, 1기하고 달라지니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광주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 가치를 중시했던 민주, 정의, 자유, 평화, 인권 이런 가치 중심의 사회를 지향해 왔지요. 그러면 그 가치를 시민의 삶 속에서 녹아내리고 돈이 되도록 만드는 전략 이것이 시장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민주인권 평화도시인데 민주인권 평화도시 5.18을 잊어버리고 딴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미래 비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문화 가지고 돈이 된다는데 아니 다른 나라는 아바타 영화 하나 가지고 3조 원 돈 벌었다는데 우리는 말만 그러면 예향 그러고 문화 가지고 돈을 못 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업그레이드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자. 문화 콘텐츠 허브도시 만들자. 우리 머리가 우선이니까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을 일으키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임명직 그 마지막 시장 했잖아요. 예. 그때 시정구가 뭔지 압니까? 인본예술 첨단 과학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흐름 맥은 같은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 후 광주의 비전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민주인권의 가치가 삶 속에 꼽히는 도시.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풍요로운 도시. 그게 비전입니다. 예. 그래야
전 세계 특히 개도국의 많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도시 사람들이 대한민국 광주 봐라. 민주인권에서 저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노력하더니 경제적으로도 잘 사네. 문화적으로도 꽃을 활짝 피웠네. 그 이상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50년, 100년 후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비전을 세워가는 것도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가운데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국제 스포츠 대회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우리 광주도 내년이죠. 유대회가 있고 또 2019년 수영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민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비판도 좀 합니다. 네. 예. 그 점에 관한 한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네. 전임 박광태 시장께서 고생해서 유니버셜 대회 유치를 했는데 시중에 이제 뭐 이연배 비슷하게 떠도는 말들이 뭐 대학생들이 돈 쓰겠어? 그런 놈은 대회 뭐 적자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무엇 때문에 유니버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막 도전하겠습니까?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선 대학생이라고 해서 뭐 식사를 안 합니까? 2만 명이 온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2주 동안 광주에 머물거든요.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돈도 굉장한 것이고 이제 뭐 우리 광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투자 유치도 되는 것이고 관광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를 다해서 간접적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럼 간접 효과는 차치하고 직접적으로 도대체 광주에 뭐가 떨어지느냐. 이미 한 1,400억 흑자를 이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시비가 4,300억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대학 스포츠 연맹하고 얘기를 잘해서 1,000억을 절감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300억으로 줄어드는데 대신에 광주에 떨어지는 순자산은 수영장, 우리 시민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제 체조 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그동안에 개설하지 못했던 도로, 이렇게 순자산으로 광주에 떨어지는 것이 4,700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3,300억을 넣어가지고 4,700억의 자산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400억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후원사 좀 잘 잡아서 어떤 후원사가 100억, 50억 주면 준 대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흑자 되고요. 특히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는 이번에 내년도 유니버셜 대회를 위해서 짓게 되는 수영장,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추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대형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도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또 수영 좋아합니까? 그런 게 다 우리 서민들하고 관련 있는 거죠.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자가 아닌 흑자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광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유한호 교수께서 앞부분에서 소통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광주시의 소통 능력 또 점수를 한번 매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소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소통과 관련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라든가 아니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것은 광주가 이제 이 지역에서 세계와 직접 대화를 하는, 직접 소통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나아가는 하나의 그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이 로컬 광주에서 이제 글로벌 광주로 이제 도약해 나가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좀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익을 광주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편으로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그럼 광주를 볼 때 광주를 괜찮은 도시로 볼 건가? 어쩌면 우리가 경기장 같은 그런 눈에 드러나는 하드웨어에만 좀 치중하고 실제로 그 손님들이 와서 겪을 불편이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주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런 교통 소통의 문제,
가령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뭐 골목골목마다 불법 주차 아주 성행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대도 큰 넓은 도로에도 불법 주차, 그 다음에 신호 위반 이런 것들에서 교통 불편은 아마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거 이제 해주시고요. 해소해 나가면 예, 참 예.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지금까지 쭉 것들이 지켜보셨는데 예. 저는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 게 뭐 이런 것들을 가령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고 네. 시민들이 이제 손님 맞이할 때 과연 우리 광주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나. 어쩌면 하드웨어보다도 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홍보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시민들 같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접근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대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런던 올림픽,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카잔 유니버설 대회, 예. 세계 언론의 찬사가 자원봉사 대회였다. 이거거든요. 시민들이 그 대회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강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자랑스러운 것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무려 41만 명이 시청에다가 뭐 등록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의 29%가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만 돼 있으면 뭐 합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한 비율도 전국 1위입니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숙박업소, 우리가 대형 호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모텔, 뭐 이제 여관 이런 데도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손님 맞이 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식탁도 이렇게 조금 입식으로 이제 서서 하는 이제 식탁이 필요한데 그것도 시에서 지금 현재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고쳐나가고 있고 교통대책도 세워나가고 있고요. 네. 바로 그러니까 금년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그런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전부 정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금년이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그러한 드립니다. 대형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셨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그럼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상대회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그런데 이 12번이 했는데 호남에서 최초로 이제 한상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상대회가 그동안 한상대회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떠나면서 프렌드리 광주, 정말 광주 시민 친절하다. 크린 광주, 깨끗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냥 행정에서 뭐 여러분 친절하게 합시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전부 모텔 주인, 음식점 주인 다 회의도 오고 협의도 오고 협회마다 그런 노력을 해서 가는 거지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 문제 말씀하셔서 민선 오기 때 소통을 잘했냐 안 했냐 그러시는데 평가야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겠습니다만은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고 거기에서 매년 시도지사의 소통 그 실적이랄까 하는 걸 평가해서 발표거든요. 제가 계속 SA 등급, 특 1등급 받고 있는지는 아시죠,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강훈태 광주시장이 소통 잘하고 있다. 네. 대한민국 자치단체 가운데 매주 금요일 날 시민과 그 대화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주위에서 아이고 피곤할 텐데 그 이제 그만해라고 그런 분도 있지만 시민과 약속이고 어느 시민이 됐든 강훈태 시장 얼굴 보겠다는데 내가 왜 거절하냐.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올곧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회자께서 시장이라고 치고 이쪽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앉고 저쪽에 공무원들이 앉는데 이게 제가 이제 늘 시민 편을 들거든요. 이제 들어보고 아니 법규가 그렇다 하더라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시민 편을 드니까 공직자들이 아니 시민 앞에서 시장한테 그렇게 뭐 야단이랄까 그러니 차라리 미리미리 해줘 버리자. 예. 말하자면 어려운데요, 곤란한데요 하는 부정적 소극적 인식이 예스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뭔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이고 하면 우리가 연속 2년 1등을 났습니다. 예. 고충철이 가장 잘하는 시도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한테 일부에서 소통을 예. 하니 안 하니 그러니 나는 억울하지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그런데 물론 그 시민들의 민원성 이게 그거 부분은 해결을 잘 하셨는데 네. 이를테면은 그 강훈태 시장께서 가장 껄끄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죠. 캠코 논란 또 네,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 소통 부족이었다. 여론을 잘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갱코 문제. 제가 이게 방향을 제시한 거지요. 문화 가지고 돈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사나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노력을 해서 미국 업자하고 합작을 하기로 했다가 당초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유학벌을 청구해 놨습니다. 우리 권리가 920만 달러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보했어요. 현재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우리 돈이 가버린 것이 650만 달러였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한 한 감사원 특별감사,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검찰 조사 몇 달을 한 1년여를 그렇게 끝내가지고 현재 일부 그래도 행정처리를 잘 못했다 해가지고 당시에 겜코의 사장하고 한 두 분이 지금 기소가 돼서 법원에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와서 또 고발한단 말이죠. 그게 과연 소통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은 뭔가 이게 괜히 그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흔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죠. 예. 내가 그분들에게 자 만납시다. 여러분 만납시다. 수없이 그랬지만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아요. 나는 만나지 않은데 상대가 안 만나줘. 그러는 거 소통이 안 된다. 소형 선수권대도 마찬가지지요. 자, 김항식 총리가 사인한 정부 보증서가 있는데 간부들이 시장이 뭐 때문에 정부 보증서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미 정부에서 2번이나 감사를 했단 말이죠. 감사 결과 뭐 영어를 잘하는 우리 실무자인데 당무자의 단순 실수다. 감사다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작년 7월 19일 날 마지막 최종 제안서를 직전에 5시간 반 전에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냥 거짓말로 떠들여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사 여러분 얘기합시다. 전후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자리를 만들질 않아요. 아무리 만나도 안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잘못된 언론만 보고는 엉뚱한 소리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 소통과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광주 공동체에 있어서 왜 어찌 저라고 해서 모든 걸 잘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미흡하고 부족하고 서는 점이 있지요.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봐서 방향이 맞으면 감싸주고 함께하고 껴안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끝나버린 사안을 자꾸 다시 끄집어내서 소통하자해도 소통도 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우리 도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강훈태 시장 하면 행정의 달인 이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4년 가까이 행정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행정의 달인이지만은 또 정치인은 아니다. 또 이런 또 평가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공무원들을 좀 이축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 그 달인이 되면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 높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은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달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실은 민주적 지도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마이너스적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예. 뭐냐면 달인의 특성, 이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건데, 이 전문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문가 아닌 사람들하고 원천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저 아까 이제 시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령 시장이 우뚝 서 있고 이 시장의 역량이 뛰어나다 할 때 그 밑에 있는 실국장, 과장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왜냐하면은 이네들이 하는 행정은 실수도 용납되고 해야 되는데 가령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것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실제로 실국장이나 과장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율적 에너지를 좀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가 보충 뭐 그런 설명을 하면요. 말씀입니다. 알으셔도 제가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점을 많이 반성도 하고 예. 그러지요. 왜냐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 눈에 이제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광주가 이렇게 못 산가? 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못 오고 있는가?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랄까 의견을 내지요. 네. 그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행정의 박사가 돼가지고 모르신 것이 없고 피곤해 죽겠다 예. 그러시는데 잘 아시네요. 잘 알지요. 예.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다 그 말이지요. 예.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습니다. 나도 골프 칠랍니다. 내가 지금 광주시장 한 일에 골프를 끊었습니다. 매주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등산 갑시다. 아 좋지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광주 공동체 현실이 예. 꽤 뛰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시청 여론 조사해 보십시오. 확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지난해까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결과물이 엄청나게 높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예. 경제 지표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 증가율 1등, 일자리 증가율 1등, 그리고 소득은 우리가 전국에서 4등, 부채는 가장 적고 저축 가장 높고 이런 통계가 막 나온단 말이죠. 건강도시 연속 3년 1등 막 나온단 말이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그동안에 타온 상금만 해서 예. 1036억입니다. 1036억.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와서 뭐 시장이 그걸 가져갔습니까? 공무원이 가져갔습니까? 참 우리 시민들한테 다 드린 거죠. 그러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 피곤하기는 했지만은 강원도 시장과 더불어 뛰다 보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구나 하자. 그래서 예. 어제 여론 다르고 내일 여론 다르니까 내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확 달라졌습니다. 내일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어렵다고 살기 어렵다고 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럼요. 우리 예. 시민들이 이제 어려우시죠. 예. 우리 공직자 얘기입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아이디어 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네. 리더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관심사가 이제 딱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4 지방선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재선 위해서 출마하시겠죠? 민심이 천심인데 시민의 뜻에 따라야지요. 다만 이제 현재의 저는 일이 하도 많아서 예. 솔직히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고요. 주위에서 다만 벌려는 일이 하도 많은데 더구나 2015년이 그렇게 중요한 해인데 최소한 한 번 더 해야 할 거 아니겠냐 하는 권유는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뭐 선거 5개월쯤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시민들 뜻을 헤아려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창조 포럼이라는 그 네.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10,000명이 몰렸습니다. 출범식 네, 때. 네. 강훈태 시장 재선을 위한 그 외곽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저는 창조 포럼에 구름처럼 그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모이신 걸 보면서 광주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가입을 않겠다고 그랬는데 포럼을 주관하신 분들께서 이 포럼에서 나오는 광주 공동체의 방향성 또 큰 줄거리 정책 이런 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실천해 줘야만이 창조 포럼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결국은 식민 통치를 했던 영국을 능가해서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 요체는 노사, 정, 민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까지 함께 해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의 최대 공약수를 만든데 그 기본 바탕이 있었거든요. 저는 창조 포럼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예. 열심히 방향성 정책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실천할 수 있겠다 하는 네. 차원에서 창조 포럼의 발족을 상당히 자, 의미 있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호 교수님, 2010년도의 지방선거와 다른 것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당선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광주 이제 호남 정치에도 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지난 20년, 30년 이상을 그 민주당은 그냥 말뚝만 박아도 민주당 간판만 달면은 당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공식으로 굳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그 같은 정치 지형에 상당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봤더니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하면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유일 야당 노릇을 네. 사실상 해왔었는데 지난 연말에 그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전국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 40% 남짓, 그 다음에 안철수 신당이 한 30%, 그 다음에 민주당이 10% 미만으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 뭐 다른 KBS 조사나 SBS 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60년 그 야당 노릇을 해온 대표 야당 노릇을 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에 네. 봉착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조사에 따라서는 안철수 신당이 한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비슷하지만 그 안철수 신당이 앞서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민주당의 아성이 호남에서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안철수 신당이 실체로 드러났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어쩌면은 민심이 이제는 그런 구시대, 20세기적인 정치, 이거 한국에서 걷어낼 때가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어쩌면은 새누리당도 버리고 민주당도 버리고 어떤 새로운 좀 더 미래지향적 정치 세력을 희구하는 것이 아마 민심인 것 같고요. 그것을 네. 안철수 현상이 지금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쟁 구도가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시더라도 본선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예.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저는 이 국민들께서 새 정치를 바라는 욕구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새누리당,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이 국민들 행복, 국민들 기대, 바람에 많이 뒤진단 말이지요. 소위 불통우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새로운 정치를 자꾸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정치가 곧바로 야권 분열을 말한 것인가, 민주당의 분열을 말한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첫째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양당 체제라는 것은 역사의 경험이고 역사의 산물입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이 정부 대통령에게 권력이 모든 게 집중된 현 체제 하에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고 그래도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정통 야당 민주당의 힘을 더 발휘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죽여버리는 식의 야권 분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생활자치고 행정가, 물론 정치적 역량도 겸비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왜 이것이 중앙당의 정치 권력이 지금 막 좌지우지하면서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안 맞고요. 예. 그리고 진실로 이제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한 분들이 이 제3의지대에서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들겠다 한다면은 부산에서 만들고 대구에서 만들고 충청권 만들지 그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 사람을 보면은
광주, 전남북, 그다음에 서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야권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권 분열로 가도록 과연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라고 예. 봅니다. 강 시장께서는 이제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분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과연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광주시정이 잘 못했는가? 광주시정이 잘 못했다면 내가 책임질 일이지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중앙당에 말하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란 말이죠. 그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예. 제가 민주당 대표도 아니고 민주당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당에 힘입어서 당선이 되신 거 맞죠? 뭐 조금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예.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은 네. 강훈태 시장께서는 현직 시장이신데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좀 낮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1등이던데요. 1등은 사실이지만은 낮은 건 또 사실이죠. 1등이 중요하죠, 더. 그렇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소통 문제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수영 선수권 대회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예. 이런 얘기죠. 완전 유언비어인데 그 여직원이 했겠어? 그 시장이 지시했겠지? 그게 불필요하게 막 시중에 떠든단 말이지요. 시중에 떠돌아요. 아니 캠프 갖고 무슨 뭐 돈을 70억이나 잃어버렸어. 우리 공무원들이 상금 가져온 1,000억은 생각 않고요. 그 70억도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잘하면 우리가 1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않고 또 한때 남구청 청사가 멋지게 올라갔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강원도 시장에 처가 살려고 했다던데 네. 이런 또 유언비어를 막 누가 뻗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언비어가 나올 때 여보시오. 만약에 현직 시장에 그런 일을 했다면 감옥을 가도 100번 갔겠어 하고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를 즐기듯이 막 이렇게 번지고 나가요. 이런 것이 상당히 뭐 여론조사 결과냐 낮다고 평가하셨는데 낮은 부분에 좀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예.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이제 벗겨져 갑니다. 그게 아니었구만. 그게 네. 아니었구만. 특히 수영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더구나 법을 만들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장차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네. 우리 이 사회자부터 좀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예. 점 예. 하나는 가령 수영 선수권 대회 그 위조 사건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때 이거 다 우리 직원이 한 거 좀 책임 내가 지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은 예. 조금 더 시민들이 좀 동의도 하고 또 옆에 많이 했을 것 옳은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검은 손에 의해서 저지른 장난이거든요. 제가 발표하기 6시간 전에 떠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어도 누가 나쁜 짓을 했는가, 나쁜 짓을 한 사람 실체를 밝힙시다 하는데 저의 이제 중점이 있었지요. 예. 왜냐하면 그 실체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순간 실수였고 즉각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거 시장이다 시켜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유언비어를 뻗뜨리면서 좀 혼미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네, 강훈태 시장을 통해서 2014년 광주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 분명 우리 광주 공동체 때는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면 우리 광주는 분명히 2014년 금년, 2015년 내년 영광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세계 어디 내놔도 당당하고 건강하고 인권이 살아 숨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공동체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저 자신 시민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호 교수님. 네.
지방 정부의 이 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충분하게 아주 인상 깊게 밝혀줄 수 있어야 좋은 정부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 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참 3년 반 동안 시장으로서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 뭐 인정합니다만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의 정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와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내고 시민들과 좀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리더십과 그런 이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광주가 대단히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민주인권 평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도시에서 민주인권 평화를 자신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우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민주인권 평화라고 하는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광주 지역사회의 어떤 흐름,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시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년기획 토론 플러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